오늘은 명, 정명이라니까. 정명이 뭐지? 명자는 생명명자예요. 생명명자. 생명, 오래 살자고 하는 법회인가? 오래 살자고 하는 법회를 하는 걸까요 지금? 오래도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정명. 우리는 이제 목숨이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생명을 유지할 때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들. 밥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 유지하는데? 이게 밥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줄. 정명은 밥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줄 끊어졌어요? 이어져 있어요? 이 중에 끊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밥줄이 끊어져 있으면 이게 좀 그래요. 지금 직업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아니면 아들 딸이 밥줄이 돼야 되는데 아들 딸도 지금 놀고 있고 막 이러되면 통장에는 남아있는 현금이 얼마 없고 밥줄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럼 정부 보조금 받아서 살아야지. 이제 정부 보조금도 이렇게 어쨌든 이 밥줄 우리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밥줄이거든요. 그럼 밥줄을 유지하는데 올바른 밥줄 문화를 만들자. 이게 이제 정명이라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밥줄 문화. 직업이죠, 직업. 좀 그럴듯한 말로 직업을 갖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게 이제 밥줄이라 할 수 있는데, 올바른 직업은 뭘까? 그러면 삿된 직업, 바른 직업.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삿된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삿된 직업. 야, 이거는 안 돼. 이걸 직업을 삼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도둑이라는. 야, 이거는 직업을 삼으면 안 된다. 네,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직업이면 안 될까요? 사기꾼, 사기, 도박 뭐 이런 거? 사기, 도박 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예, 청부살.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드물게.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뭐가 또 있어?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직업, 안 좋은 직업. 그 다음에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은 뭘까요? 뭘 바른 직업? 스님. 네, 스님 좋습니다. 네, 스님 아주 좋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른 직업. 바른 소방관. 그래, 소방관. 또 바른 직업. 네. 아니, 그 삿된 직업 할 때는 막 열이 올라서 막 얘기를 하더니 바른 직업 하니까 좀 조용해지네. 네. 직업에 기천이 없다. 이제 이렇게 삿된 직업, 바른 직업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태도겠죠.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직업을 삼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바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낚시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낚시를 직업으로 삼아요. 이거는 살생이잖아요. 도축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소, 돼지, 닭 이것을 죽이는 직업을 가져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또 술집을 해요. 술집도 이 삿된 직업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굳이 부류를 갖자면, 부류를 나누자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거는
어떤 정견이나 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평면적으로 이 직업을 가지면 아무래도 술을 계속 파는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 실수를 더 많이 하게 하잖아. 남들이 술을 더 먹어서 즐거워질까? 술을 먹는 순간은 잠시 즐거워지겠지만 계속 먹다 보면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해소하려고 노력하지만 술 가지고 해소가 잘 안 돼. 그래서 술은 사람을 계속 오버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술을 파는 직업은 옛날부터 삿된 직업에 분류가 돼 있었어. 물론 이제 도축은 옛날 더 심했죠. 옛날에 이제 그래 이제 뭐라고 그랬죠?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어감이 백정이라 하면 되게 어감이 이상해. 백정이라 하면 어감이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딱 들으면 어감이 되게 무서운 느낌 들죠?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백정이었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그랬어. 보면 술 파는 직업도 옛날에는 마담이 아니고 옛날에는 뭐라 했지? 주모 이래가지고 직업을 좀 저 밑으로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렇고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용. 직업에 대한 귀천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많이 되었어요. 많이 희석이 됐지만 그래도 직업 선호도는 의사가 직업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서울대 들어갔다가 휴학하더라고요. 서울대 들어갔는데 휴학을 해. 서울대 인문대에 들어갔다가 휴학한데 인문대에 들어간 휴학하고는 전부 다 의사에 매달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20년 전에는 서울대만 들어갔으면 그냥 다들 좋다고 다 했는데 지금은 서울대 들어가도 휴학해. 휴학하고는 의사하겠다고 다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한민국 천재는 의대에 다 가 있어요. 30년 전에 대한민국 천재는 전자공학과, 생명공학과,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생명공학과 이런 데가 굉장히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가 이제 최고 수재들이 많이 물리학과 있잖아요. 서울대 물리학과 엄청 났잖아요. 수학과 이런 데. 근데 지금의 천재들은 글로 안 가고 의사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직업의 귀천은 없는 듯 하지만 의사 1위, 그 다음에 검사. 젊은 애들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비전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주가는 검사. 검사가 최고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젊은 애들한테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검사입니다. 등등의 이런 의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최고고 그 위에 돈 못 버는 직업은 저 밑에고 이렇게 돈 잘 벌고 하는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은 고급 직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삿대기보다는 이게 직업이 돈을 잘 버냐, 돈이 위로 가냐, 돈을 덜 버냐 이런 걸 가지고 이 돈을 많이 벌면 귀하고 돈을 적게 벌면 천하고. 여러분들 세대는 좀 덜하지만 지금의 20대, 30대 MZ 세대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 이거를 갖는다면 직업이 귀천이 따로 진짜 없다. 상관이 없다. 올바른 견해라는 건 뭐죠? 올바른 견해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올바른 견해? 얘기해봐요. 올바른 견해 단어 키워드만 말해도 돼요. 올바른 견해? 바른 견해인데 바른 생각인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이냐고? 바로바로 바른 견해 어떤 게 바른 견해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자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자. 윤회에서
탈윤회, 해탈, 윤회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거. 사성제를 사유하는 거. 중도, 연기, 이런 것이 바른 견해잖아요. 중생구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중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른 견해에 들어가잖아요. 바른 견해라고 해서 딱 한 가지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중도나 연기, 해탈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요, 자타일지성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사유해, 이런 것들을 사유하는 것이, 사유를 하면서 하면, 그러면 내가 당 모가지를 비트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파리를 잡고 모기를 잡고 이게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백정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죽게 하는 이 생명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유잖아요. 사유.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해주세요. 해탈,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도살업을, 도축업을 하면, 그러면 그냥 직업은 천하지만 그게 수행이 된다. 자, 모든 직업은 수행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업이라는 거는 밥줄이기도 하지만 직업은 생활이잖아요. 생활. 어떤 식으로 밥줄을 하느냐, 내 생활에 이제 근거하는데, 내 생활이, 일상생활이 수행이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불교적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과 행동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내가 할 때마다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자동차에 근무해. 그럼 자동차랑 뭐 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새벽마다 이렇게 그 청소차를 하면서 음식물 차를 수거를 해.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하면은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수행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은 정진이잖아요. 정진이에요. 그런데 마인드가, 견해가, 내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무사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면 극락세계 가게 해주세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이 차를 타는, 내가 만든 차, 비록 나는 나사나 조립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이런 거밖에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모든 차들을 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행복하고 해탈하여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세음 하면 훌륭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새벽마다 청소차를 하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벽마다 냄새 맡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는 안 생길 수가 없는 거니 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모든 거리가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 좋아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그걸로 또 인해서 또 해탈하여지이다, 행복해지이다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해. 그러면 이제 아주 훌륭한 직업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직업이. 배를 만드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해탈해지다, 행복해지다. 이렇게 하면 가장 훌륭한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직업의 선택이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나? 나이가 이제 이렇게 20대는 직업 선택이 폭이 넓어요. 폭이 아주 굉장히 넓죠.
30대가 되면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40대가 되면 더 줄어들죠. 50대가 되면 직업이 이제 손안에 이렇게 뭘 해야 되지? 60대가 되면 더 없어지고 70대가 이게 없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직업의 진폭이 굉장히 넓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선택은 항상 어려워. 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20대한테 물어봐요. 직업 뭐 가질래?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는 요즘에는 할아버지 또 뭘 해먹을까? 밥줄을 어떤 걸 할까? 선택할까? 고민이고 아빠도 고민이고 아들도 3대가 다 고민이야. 어떤 거 먹고 살아야 해먹고 살아야 되지? 3대가 고민이에요. 직업이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사람은 한 10에서 20% 정도.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더더욱 알아.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명리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년월일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이유가 진로를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게 좋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보면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야 진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고문이에요. 사실 고문. 누구에게는 고문이에요. 요 10% 20% 사람은 고문이 아니고 행복이죠. 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나는 자유야. 옛날에 비하면. 근데 하고 싶은 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고문이지. 하고 싶은 게 아무 생각 없는데 내가 비정상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정상이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무능력한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사회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류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특히 조선시대 때는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이 불행한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자꾸 과거 시험 보라는데 나 과거 시험 싫거든요. 장사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장사하면. 장사 미천 아무도 안 되죠. 집안에서. 전 노래하고 싶은데요. 맞아 죽어요. 노래하고 싶은데 맞아 죽어.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계급이 있었고 대대로 내려온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은 농부를 하고 노래하는 사람의 아들은 노래를 하고 백정의 아들은 백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딴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된 거지? 선택이 필요 없었어. 그냥 부모님이 하던 거 그대로 물려받으면 됐어요. 아무 고민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직업을 선택하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시절 인연이 좀 다르다. 그리고 직업도 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천하고 귀한 게 있었는데 일단 사자 직업이 있죠. 의사, 변호사, 교사 하는 사자 직업. 전문직. 이런 전문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농업도 있어요. 그리고 공업, 이제 제조업을 하는 이런 데도 있겠죠. 그리고 지식 산업, 뭐 엔터, 요즘엔 엔터도 많이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상업,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직업들이
200년 전에는 없었던 곳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200년 전에는 제조업 이런 거 뭐 대장장이 이거밖에 없잖아.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직업이 하나도 없었잖아. 옛날에는 배 만드는 거 해봐야 나룻배 만드는 거지.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거대한 설계까지 해야 되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직업의 거의 대부분은 현대에 많이 생겨났어요. 수만 개가 지금 많이 생겨난 거예요. 과거에는 직업이 별로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무한히 많아졌는데 직업의 변화가 생각보다 사실은 빨랐어요. 계속 직업이 변화돼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 앞으로의 직업의 변화도 정말 빠를 거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핸드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직업이 많고 있었던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막 그랬어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기가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직업들이 많이 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특히 참 우리 시대에 이제 직업을 다양하게 가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사업이 옷이고 뭐 화장품이고 옷이고 뭐든 다 온라인에서 사니까 쿠팡에서 사잖아. 쿠팡에서 옷도 이제 쿠팡 옛날엔 10년 전만 해도 옷은 쿠팡에서 안 샀어요. 지금은 사요. 지금 전자제품도 하이마트 직접 가서 샀지. 10년 전에 직접 가서 샀다니까요. 왜냐하면 옷이나 이제 신발이나 전자제품은 직접 보고 구매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쿠팡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 누르고 배송 받으면 돼. 옷도 뭐 대충 맞아 그냥. 그래가지고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화장품 사업 매장 다 사라졌지. 옷 매장 뭐 거의 80% 사라졌지. 거의 대부분 많은 물품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이제 몇 개 안 남은 오프라인 매장도 다이소가 나타나가지고 다이소라는 공룡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대형 매장 이렇게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다 해먹어.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60이 넘으면서 50이 넘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자본이 있어도 나 현금 5억 갖고 있다니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떤 장사 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배당주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배당이나 먹고 살아요. 이건 참 어려워요. 이게 보면. 그렇다고 뭐 부동산 뭐 투자한다고 지금은 또 그렇고. 그래서 참 어렵다. 지금은 또 이런 온라인에서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챗 GPT까지 나와가지고 챗 GPT까지 나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거의 많은 직업들이 많이 진짜 더 사라지게 생겼다. 새로운 직업이 또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챗 GPT가 나오면서 정말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왜 달라지냐면 챗 GPT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해야 돼요. 최소한 엑셀이라도 해야 되고 또 뭐라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왓슨 같은 의료 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형 이제 지능형 이제 의료 기기가 있어요. 왓슨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왓슨에서 이렇게 진단을 다 해줘서 어디가 아픈지 다 해줘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것을 부리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 것들은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서 이 기계나 이 기술들을 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챗 GPT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구글에다가 황산 스님 이렇게 치면 이렇게 구글의 검색이 쭉 이렇게 나와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근데 챗 GPT다 하면 황산 스님은 누군가 이렇게 황산 스님은 누구죠?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뜨더라고.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 뜨더라고요. 그러면 김구 선생은 누구예요? 하니까 쭉 다 나오더라고요. 이순신은 누구예요? 하니까 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챗 GPT는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면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거기서 정보도 해주고,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뭘 띄워놓고 PPT를 띄워놓고 화면 바꿔가면서 설명한 이런 것들도, 그 PPT를 만드는 것들도 제가 이렇게 올바른 직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 생성형 AI라고죠. 챗GPT 같은 이런 그 생성형 AI에서 바로바로 몇 분 안 걸려서 아주 아름다운 PPT를 전문가가 만든 PPT 마냥 만들어줘요. 제가 지금 우울한데 이 우울할 때 듣는 그런 음악을 하나 작곡을 해주세요. 나는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음악을 선택하는 건 할 수가 있어. 스트리밍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멜론에 들어가서 쭉 봐서 야 이렇게 우울할 때 비가 오면 듣는 노래 뭐 이렇게 해서 뚝 해가지고 쳐서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챗GPT는 아예 비가 올 때 들을 수 있는 내 감정이 이런데 이럴 때 작곡 하나 해줘요. 그러면 음악을 작곡해서 연주까지 해가지고 뚝 이제 음악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죠. 작곡도 해요. 연주도 하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여름에 좀 약간 가슴 떨리는 그런 남양 특집 이런 소설 같은 걸 읽고 싶은데 이런 소설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에서 소설을 써줘. 추리 소설을 써주기도 하고 그런 소설들을 막 써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문가가 쓰는 것보다 더 잘 썼어. 전문가가 작곡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직업들이 지금 변호사라든지 검사,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법전을 다 외워야 되고 판례를 다 외워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민원이 생겼을 때 법원에 찾아가면 법무사에 찾아가면 변호사들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필요. 생성형 AI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해줘요. 그래서 변호사도 많이 필요 없어지고 판사들도 더 많이 필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9명인가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9명인가 그렇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해주는 판결을 받고 싶은가요? 아니면 생성형 AI에서 해주는 판결을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저도 AI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버스 기사 한다고 800원 떼먹었다고 800원 떼먹었다고 판결을 그 사기를 쳤다고 800원 떼먹은 거 쳤다고 몇 개월인가요? 벌금을 얼마 내고 이렇게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판사가 아니 800원 버스 기사가 800원 안 받은 걸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챙겼다라고 이렇게 소송한 그 기업도 나쁜 기업이지만 그 판결을 기업 입장에서 판결을 내주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 우리는 판사를 믿을 수 없다. 누굴 믿냐? 기계를 믿는다. 기계는 최소한 공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AI,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믿는. 그러면 수술은 누구 선생님, 의사, 유명한 황산 스님 같은 의사 같은 사람을 선택할 거냐? AI 의사를, 수술, AI 기기를 선택할 거냐? 아직은 유명한 선생님의 수술 능력이 더 좋아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조금 더 섬세해지면 그러면 저는 기계로 수술 받을 건데요. 그러면 그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직업의 변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 나는 뭐냐? 우리 아들은 뭐냐? 우리 딸은 뭐냐? 야, 이렇게 직업이 점점점 달라지면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 직업에 대한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앞으로 계속될 거냐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무원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자, 공무원 하면 20년 전에는 저 노량진에 꽉 찼어요. 20만 명, 30만 명이 노량진 그 학원가에서 공무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하겠다고 너도나도 거기 한 달에 몇십만 원 학원비하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쏴줘야 돼. 그걸로 걔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랬었어요. 지금 노량진이 통통 비었어요. 지금 경쟁률이 지금 예전엔 30대 1 이러는데 지금 3대 1, 4대 1 확 줄었어요. 경쟁률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퇴사율이 공무원 열심히 해가지고 3년 준비해가지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됐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들어가자마자 1년 해보고는 몇 개월 해보고는 이거 아니야.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모든 이들이 퇴사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대에서도 퇴사하는 사람이 있었죠.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결혼해서 나왔지 하기 싫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해야 되는 사회였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은 하기 싫으면 퇴사. 마음에 안 들면 퇴사. 그럼 퇴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고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모님 밑에서 무직인 사람도 많아요. 지금 청년들이 50만 명이 무직이라고 그러죠? 50만 명이 일을 안 한대. 구직할 생각도 없대. 구직할 생각도 없대. 50만 명이. 뭐지? 이게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도 그래. 미국도 청년들이 구직할 생각이 없대. 그죠? 심지어 중국도 그런데. 중국도 구직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공업 울산이 이제 현대차 아니면 중공업이었잖아. 2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현대차 아니면 중공업이었다고. 물론 화학단지도 있었지만 인원은 압도적으로 현대차 중공업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아저씨가 중공업 다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거사님은 막 열심히 일하고 거사님은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중공업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은 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일단은 위험해요.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급여도 낮아요.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일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갈게요. 급여가 낮다고 해도 300만 원 이상 주거든요. 좀 더 주면 500만 원까지도 주고요. 400만 원씩은 주거든요. 요즘에 좀 올라서. 그래서 400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아빠들은 그렇잖아. 근데 우리 아들은 생각 없는데요? 야, 여기 하는 카페 알바 하겠다고. 카페 알바 할게요. 카페 알바도 뭐 비슷하거든요. 받는 거는. 더 조금 받거나 뭐 더 받거나 뭐 이렇게 비슷해. 근데도 중국어는 무조건 싫어. 힘들고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지금은 기계가 로봇이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로봇이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서 사람을 실직시킨다. 로봇이 도입되면 끝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치킨 그 기름 앞에서 치킨 튀기는 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합니다만 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요. 안 하려고 해요. 튀김하고 전 굽고 튀김하고 이런 거 우리 절에서도 전 굽고 튀김 근데 굉장히 고생들 하십니다. 재 지낼 때 다 전 굽고 튀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봉사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로봇들이 다 한다는 거죠. 식당에도 이제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파, 무, 감자 이런 걸 이렇게
따듬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콩나물은 앉아서 이렇게 노닥거리면서 따듬을 수 있지만 감자하고 단호박 따듬고 이런 거 무 크기도 크고 그리고 채가 아니 한두 개 그냥 가정용에서 한두 개 채 써는 거는 감자채 써는 거는 재미로다가 썰 수 있어. 근데 식당에서 대량으로 무채 썰고 감자 썰 이건 손목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을 못 구해. 로봇으로. 네, 김밥집도 이제는 로봇으로 김밥 기계로 이렇게 그게 더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요리하는 로봇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역시 요즘에는 쿠팡이 하도 유명해서 쿠팡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직업들이 많이 사람들이 구인을 많이 해요.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물류도 자동화 로봇이 아마존의 물류 창구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그러죠. 근데 아직 우리 쿠팡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점점 로봇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참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변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직업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해서 직업은 노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밥값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밥값을 이렇게 해서 밥값 절에는 밥값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오늘 밥값 했네 라고 했으면 연불 많이 하고 전 밥값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 밥값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많이 이제 졸리고 그러죠. 비가 오니까 많이 졸음이 올 거예요. 5분 내로 끝낼게요. 밥값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밥값이 된다. 이것은 직업을 갖는 건데요. 근데 이제 노동에 대한 이런 것이 점점 생각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붙잡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잘 해왔어요. 내가 땀 흘려 가면서 열심히 일한 것이 노동이고 그걸로 인해서 밥을 벌어먹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은 땀 흘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 노동 싫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노동에는 이제 이렇게 육체 노동이 있고 정신 노동이 있어요. 육체 노동은 땀 흘려 가면서 하는 거고 정신 노동은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 쓰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중공업의 설계 같은 걸 해봐요. 아니면 이런 거 설계, 건물 설계 같은 그런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머리 쓰면서 머리 짜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싫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없어지겠지만 이제 중공업의 설계사들도 한 20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많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중공업의 배 설계는 똑같은 비슷한 것들을 계속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형 AI에게 주문하면 바로바로 척척척척 해서 이렇게 설계를 금방 빼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동차 설계도 생성형 AI한테 주문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의 자동차를 설계해내죠. 자동차나 배는 설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의 영역이고 이 건축물도 설계하는 게 간단한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어줍지 않은 사람이 설계하는 것보다 이제는 생성형 AI가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노동의 가치가 전문가 영역처럼 정말 일도 잘해서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밥값을 하고 또 머리 써가면서 열심히 밥값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넉다운이 돼서 우리가 땀 흘려가면서 하고 싶지 않다. 머리 골치 아파가면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편하게 돈 벌고 싶다.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50만 명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지 않으려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 탓인가? 시대 탓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 탓인가? 아니면 우리 스님들 탓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직업에 대한 태도, 노동에 대한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봉사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밥값을 한다라는 것이 밥줄을 얻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노동의 대가로 현금을 얻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노동의 대가는 현금은 당연히 이제 있게 되지만 우리가 현금 이외에 공덕의 힘도 믿어야 된다. 이 공덕이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근본이고 그 위에 현금이 있는 거죠. 내가 노동을 해서 노동이 수행이 되면 땀 흘리면서 밭에 가서 일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잖아요. 누워 있는 것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몸을 완전히 다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몸은 움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설계되기를 움직여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여기서 저기까지 가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풀을 뜯든지 곡괭이질을 하든지 뭐 하든지 몸은 노동을 해야지 더 건강한 거예요. 물론 과한 노동은 몸을 쇠하게 하지만 적당한 노동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땀 1시간, 2시간 정도 흘리는 노동은 진짜 건강한 노동이에요. 땀을 8시간 흘리는 노동은 이제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죽고, 땀을 2-3시간, 3-4시간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샤워하고 음식 먹고 이러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진짜 뭐 좋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수행이고 이런 것이 공덕이 된다. 내가 배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농사를 짓든 좋은 마음으로 하면 다 공덕이잖아요. 보면 돈을 받으면 더 좋고, 돈을 안 받아도 내가 수행을 하는 거고, 또 내가 좋은 공덕을 짓는 거고. 그래서 절에서 봉사하는 것들은 대가가 현금이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수행이다 해서 공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공덕이라는 것은 삶의 근본이 되고 또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도 하는 거죠. 근본 태도이기 때문에 너무 대가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까지 저버리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놀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꼭 이해를 하고 반드시 훌륭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런 상태에서 노동은 좀 안 돼. 나 허리도 안 좋은데 어디도 안 좋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허리가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하면 좀 덜 하면 되죠. 과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차피 운동은 해야 되고, 허리 아프다고 계속 앉아 있으면, 계속 누워 있으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노동은 그래도 힘들어도, 허리를 좀 이렇게 하더라도 좀 힘들어도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밥줄 절대 끊어지지 마시고, 밥줄 끊어지려면 공덕이라도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공덕이라도 짓고 해서 그 공덕이 밥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생현 영가님의 5번째 제하고 그리고 우리 백중 4번째 제를 이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책 지정부살 제일 뒤에 네. 그 보는경제를 뒤에 지정부살 마하살 노래 있어요?